안녕하세요, 독일가씨입니다. 3월 말이 되니 온실 속 식물들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봄이 되면 노지로 나가야 할 식물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야간 기온이 너무 낮아서 온실 속에서 옹기종기 버티고 있습니다. 진천 온실 봄식물 투어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체적인 온실 전경과 투어는 조금 더 날이 풀릴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룰 식물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집 베란다에서는 키우기 힘든 식물들 15가지와 온실 안에서도 유독 큰 변화가 있는 식물들 5가지 정도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 온실로 데리고 온 식물들인데 이 식물들은 무리해서 도전하지 마시고 영상으로 키우는 모습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은근 어려움이 많아서 자칫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의 첫 번째 식물은 왕벚나무입니다. 작년 이맘때 왕벚나무 묘목을 구입해 화분에 심어두었어요. 남부지방은 벌써 벚꽃이 핀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워낙 꽃나무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 몇 년 전 홍천에서 왕벚나무를 화분에 심었다가 과습으로 실패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인 것 같아요. 슬슬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봉우리도 몇 개 보입니다. 아직 어린 나무라 꽃을 많이 피우진 못할 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꽃이 많아질 거예요. 흙은 밭흙을 사용했고 화분은 과습을 피하기 위해 에어포트 화분을 썼는데 물이 오히려 너무 빨리 마르다 보니 물 주기가 힘들어서 올해는 일반 화분으로 바꿔줄 거예요. 하얀색 꽃잔디를 화분 위에 몇 포트 심어두었는데 하나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는 장미조팝이에요. 이 장미조팝은 작년 여름 구입해 역시 화분에 심어 키우고 있어요. 구입 당시 뿌리가 많이 상해 있었어서 걱정했었는데 잘 활착한 듯 합니다. 꽃봉오리도 엄청 많아요. 장미조팝도 외목대 토피어리 수영으로 키운 것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가지 자체가 많이 굵어지는 수종은 아니라 줄기 하나만을 키우지 않고 3가지 정도를 함께 키우고 있어요. 올해 꽃을 보고 나서는 아래 곁가지들을 어느 정도 제거해 수영을 더 잡아줄 계획입니다. 봄꽃들은 개화를 하면 한 번에 모아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라일락도 화분에 키우고 있습니다. 벌써 꽃눈이랑 새순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다만 올해는 봄인데도 낮은 기온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 살짝 걱정이 됩니다. 라일락의 꽃봉오리는 꽃샘 추위에 잘 상하거든요.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라일락 화분 흙 위에는 보라색 꽃잔디를 심어두었어요. 라일락과 함께 만개하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목수국 스트로베리 블라썸이에요. 3년 전 공동구매를 진행했던 목수국 중 하나를 화분에 키워오고 있어요. 벌써 덩치가 많이 커졌습니다. 이 목수국은 외목대로 키우지 않고 아침고요 수목원의 대왕 목수국처럼 다간형으로 중심 줄기 몇 개를 키워갈 예정이에요. 목수국은 아직 가지가 앙상한데 생각보다 봄순이 늦게 더 올라와요. 정상적인 거니까 아직 목수국 새순이 안 보인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수국 화분 위에는 백리향 몇 줄기를 심어두었는데 화분 위를 다 뒤덮고 새 잎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꽃까지 피면 정말 예쁘겠죠?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헤라클레스 목수국이에요. 목수국 중 가장 큰 덩치를 가진 품종이라 외목대에 도전하고 있어요. 원래는 중심 줄기가 몇 개 되던 개체였는데 가장 키가 큰 줄기 하나만 남겨놓고 다 자른 후 심은 거예요. 아직 작년에 피운 꽃을 잘라주지 않았는데 곧 꽃 아래 마디 순에서 새 가지들을 올려주기 시작할 거예요. 가장 위쪽에서 순 3개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제일 좋은데 살짝 눈이 작아요. 여차하면 그 아랫마디에 건강한 순을 키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순이 터오를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개나리도 외목대 수영으로 키워보고 있어요. 꽃시장에서 종종 외목대 개나리를 볼 수 있는데 노랑 꽃사탕 같아서 너무 예쁘거든요. 작년 봄부터 돼지 아빠님이 이 외목대 개나리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얘네들은 산에서 캐온 개나리들인데 원래는 가지가 엄청 많았던 것을 역시 건강한 줄기 하나만 남겨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엄청 예쁘진 않지만 2-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태가 날 듯도 합니다. 일반 개나리랑 무늬 개나리도 있는데 아직은 잎이 없어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초대형 애플연의 보온 덮개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말라버린 연잎들을 모두 제거한 후 대야 위에 판자를 올리고 부직포를 2겹 덮어두었거든요. 처음 해보는 대형 연화분 월동 준비라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부직포와 판자를 제거하니 비교적 물이 깨끗해 보였어요. 그냥 봐서는 월동에 성공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대야 옆부분에 물 우렁이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얘네들이 살았다는 것은 물이 완전 꽝꽝 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흙 표면 위로 올라온 연근을 손으로 만져보았는데 무른 곳도 보이고 단단한 곳도 있어서 흙 아래서 새순이 올라올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 소개했던 작약 엔젤칙스예요. 이미 홍천 정원에도 몇 품종의 작약들을 키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작약은 화분 재배가 어렵냐고 물어보셔서 시험삼아 키워보려고 합니다. 작약은 추운 곳에서도 잘 살아가는데 조만간 큰 화분을 준비해서 심어보도록 할게요. 온실 안이 노지에 비해 빛이 부족하다 보니 줄기들이 살짝 웃자랐습니다. 화분에서도 예쁘게 키울 수 있다면 몇 품종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 최근 쇼츠 영상으로 소개했던 백겹도화입니다. 제가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천안 길거리에서 이 백겹도화의 꽃을 보고 한눈에 반했었거든요. 당시엔 이름을 몰랐었는데 구독자분들이 백겹도화라고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그중 한 분은 이 나무를 키우고 계셨는데 작년 10월 접목을 직접 하셔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는 이미 홍천 정원에 심어두었고 얘네들은 수영을 조금 예쁘게 다듬어서 일부는 땅에 심고 일부는 화분에 키워볼 거예요. 연못앗 온실 옆에 키우는 아디안텀들이에요. 촬영날이 봄비가 내린 다음 날이었는데 비가 오고 나면 이런 식으로 땅이 촉촉합니다. 베란다에서는 항시 저면 관수로 키워오고 있는데 온실에서만큼 예쁘게 자라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아디안텀은 온실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최고인가 봅니다. 아디안텀들도 봄 버프를 받아서 급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이곳에 자리를 잡았던 흰무늬 아디안텀이 올해 대박을 낼 것 같아요. 윗부분도 이미 풍성해졌는데 아래에서 새 줄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흰무늬 아디안텀 주변에 있던 애기 군절한 화분 위에 새끼 흰무늬 아디안텀이 싹을 틔웠어요. 포자가 날아가서 자연 발화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우니 조금 더 크면 작은 화분으로 옮겨지도록 할게요. 직접 발화시켰던 흰무늬 아디안텀 유묘들은 리빙박스에 넣어서 키워보고 있는데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키우면 너무 좋겠다라고 잠시 생각을 했는데 리빙박스에 넣어놓으면 뚜껑을 열지 않고선 잘 보이지 않으니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어요. 커피나무들입니다. 이 커피나무들도 베란다보다는 온실에서 훨씬 잘 자라고 있어요. 특히 무늬 커피나무는 며칠 전 1군 열매들을 파종해 두었는데 며칠 사이 2군 열매들이 익었습니다. 얘네들도 익는 즉시 수확해서 심어보도록 할게요. 뒤에 씨앗부터 키워온 옐로우 버번과 레드 버번 커피나무도 슬슬 꽃 피울 준비를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꽃을 피우는 건데 너무 기대가 돼요. 커피나무는 추위엔 약한데 빛은 또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엔 온실 안에 두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노지에 두고 키워오고 있어요. 골든 로즈마리들도 월동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온실 안에서도 빛이 가장 좋은 곳에 두고 식물 등까지 켜서 빛 보충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웃자란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날씨가 조금 더 풀리면 웃자란 가지들을 싹 쳐주고 야외로 이동시킬 거예요. 특히 꽃을 잘 피우는 아네스 로즈마리는 너무 치렁치렁하게 자랐습니다. 가장 먼저 이발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로즈마리는 온실에서도 관리하기가 꽤나 어려운 식물인데 그래서 그런지 남부지방이나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석고, 덴드로비움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 덴드로비움은 특히 돼지아빠님이 좋아하셔서 굉장히 많은 품종을 모으셨어요. 특히 노빌계 덴드로비움은 꽃이 크고 향이 좋아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아직은 진짜 개화 시기가 아닌데 몇몇 품종이 일찍 개화를 한 거예요. 아직 개화를 기다리는 품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석곡들 같은 경우 작년부터 노지에서 키우고 있는데 겨울에는 온실에 두었다가 은행잎이 올라오는 봄이 되면 다시 노지로 내보낼 거예요. 55% 차양막을 쳐주고 관리했더니 딱 적당한 광량을 맞춰줄 수 있었습니다. 올해가 노지 재배 2년 차에 들어가는데 내년 봄쯤 되면 꽃이 정말 볼만할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제가 키우던 대왕 대명석곡 촉나누기를 했었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뿌리들이 돌았는지 새촉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새촉을 올릴 때까지가 조금 오래 걸리지 이 이후로는 성장이 빠를 거예요. 올해 줄기가 튼튼히 자란다면 내년에는 꽃도 피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체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눔을 한번 계획해 보려고 해요. 콜로카시아입니다. 정말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죽이기가 더 힘들긴 한데 예쁘게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 식물이에요. 일단 겨울 노지 활동이 안 되는데 또 빛은 정말 강해야 해요. 완전 뙤약볕에서 키워야 본연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는 노지에서 키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온실 안에 있는데 곧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콜로카시아의 또 하나의 단점은 진딧물이 엄청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야외에서는 조금 덜한데 겨우내 약을 자주 쳐주었는데도 진딧물이 엄청 많습니다. 다행히 옆에 식물까지는 옮겨가진 않았는데 항상 신경이 쓰여요. 지난 가을 온실로 들어오면서 수많은 자구와 새끼쪽들을 분리해 플라스틱 컵에 하나씩 심어두었는데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해야 하나 큰 고민이에요. 지금부터는 온실에서 큰 변화가 있는 식물들입니다. 나비단풍이에요. 2달 전 과습으로 죽어가던 나비단풍의 뿌리를 정리해 작은 화분에 심어두었어요. 새 뿌리가 많이 돋아났는지 앙상했던 줄기 끝에서 새 잎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욕심을 부려 큰 화분에 심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역시 식물은 덩치에 맞는 화분에 심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잘 관리해서 올해는 다시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날 죽어가던 반딧불이 머위도 분갈이를 해주었었는데 살아나고 있어요. 재미있는 점은 하나는 무늬가 화려한데 하나는 거의 무늬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강하면 무늬 발현을 잘한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5년 차인데 다시 애기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단풍잎 반딧불이 머위도 월동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역시 겨우내 빛이 부족했었는지 무늬는 살짝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천사의 눈물도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포트묘를 사와서 뿌리를 찢어 연못 옆 부직포 사이에 심어두었는데 잘 자라다가 장마 때 물에 오랜 시간 잠겨 있으면서 무너졌었거든요. 그 후에 살아남은 몇 줄기가 몇 달 만에 엄청 풍성해졌습니다. 집에서도 천사의 눈물을 키우고 있는데 온실 속 천사의 눈물은 잎의 크기가 거의 2배 이상 커요. 너무 잘 자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봄이 되면 하얀 먼지 같은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 꽃 피면 소식 전해드릴게요. 지난달 썩은 튤립 구근들을 심어 놓았는데 싹이 너무 예쁘게 올라왔어요. 심지어 저온 처리도 되지 않은 구근이었고 너무 늦게 심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통통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니 꽃까지 무사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썩은 튤립 구근을 심어본 이유는 상처가 조금 있는 구근은 큰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인데 어서 꽃까지 예쁘게 피워주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같은 날 심어두었던 알리움 기간티움도 건강한 싹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너무 늦게 심어서 꽃을 피워줄지는 모르겠지만 2월 내에 꽃눈분화가 되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꽃을 못 피우면 구근 개수 늘리는 데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옆에 심어둔 알리움 글로브 마스터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구근 자체는 건강했었는데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건지 걱정이 조금 되어요. 꽃은 안 보여줘도 되니 싹이라도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동 채비를 해주었던 노지 수국들입니다. 작년 가을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해 노지 수국 꽃눈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결과를 잘 모르겠어요. 4월 초에 비닐이랑 낙엽 등을 치워줄 건데 꽃까지 피워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엽으로 푹 덮어두었던 애기 수국들은 꽃눈이 살아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수국 정원이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돼요. 조금 늦어서 서운하지만 봄이 찾아오고 있으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창 봄맞이 식물 관리를 시작하셨을 텐데 항상 재미있는 식물 키우기 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